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처음에 탄 건 CLA, 지금 타는 거는 이클. 보여주기식이다 하면서 뭐 렌트다, 본인 차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보정 속옷? 보정 속옷이요? 보정 속옷, 뭐 커피? 그럼 뭐 악성 댓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위에 꼭대기만 돈 버는 거다. 이 피라미드 구조의 생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례? 저는 그게 가장 재수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했네. 절대 네트워크 하지 마십시오. You light up like the stars in the sky. 네, 안녕하세요. 사부작TV의 엄용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그 일반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런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레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최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사부작TV 네. 영상 찍는 날? 오늘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네. 제가 아직 애인이 없어서 남성분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라고 최소 30대 이상.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대박.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는 저희가 사업적으로만 많이 만나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조금 더 진솔하게 그리고 좀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이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영상을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의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차가 되게 예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색깔이 빨간데 빨간색을 선택하신 이유. 저는 레디 소유자. 농담이고요. 약간 좀 저의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튀는 걸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를 한번 빨갛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뚜껑 열리는 거죠. 네, 오픈카. 최미정 사장님과 함께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드라이브 하세요? 드라이브를 즐기는 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미팅을 다니다 보니까, 따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드라이브를 하기보다는, 그냥 미팅 가는 길이 제가 드라이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여행인 듯 여행 아닌 일 같지만 일 같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35살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35년 동안 가보지 못한 그런 도시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새로 탐험하는 약간 이런 느낌?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소인 꿈입니다. 여행 다니는 느낌으로 미팅을 다니다 보니까 진짜 일이 일 같지 않고 너무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 체질인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네. 집에 있는 거 싫어하시고. 그렇죠. 차에 대해서 언제쯤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 차는? 이 차는 이제 1년 좀 넘었고요. 제가 원래 운전면허가 네. 장롱면허였어요. 시크릿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차 운전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타던 산타페 구형 그 차량이 있거든요. 그거를 운전 연습 삼아 한 2개월, 3개월 정도 타고 다니다가 제가 이 시크릿 사업 시작하고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인생의 첫 차인 벤츠를 뽑게 됐죠. 제 생애 첫 차인 벤츠를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차도 이제 벤츠로 뽑으신 거네요. 그쵸.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처음에 탄 건 CLA, 지금 타는 거는 이클. 까브리올레라고 하죠. 까브리올레. 네. 까불면서 타는. 근데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사실상. 뭐 차가 욕심이 나서 차를 사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 벤츠를 샀었던 거는 소득 대비 수준에 맞춰서 그 차를 사게 된 것 같아요. 140만 원에 200만 원이라 580만 원의 주급을 받고요. 1000만 원이라 1200만 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부러 남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소득을 벌면 이 정도는 타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첫 차를 이제 CLA로 뽑게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차를 보여주기식이다 하면서 뭐 렌트다 본인 차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 막 섭외해서 타고 다닌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얘기 많이들 해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불법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좀 거짓으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쵸? 나는 아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를 이제 바꾸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차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를 이 차도 제가 일부러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레드 성애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빨간색을 보면은 너무 막 주체를 못해요. 레드 컬러를 보고 와 저거 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된 거지 제가 계획하고 차를 일부러 바꾼 건 아니거든요. 이 이후에 만약에 제가 바꿀 생각은 없지만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저희 스포너님들이 많이 타고 계시는 벤틀리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람보르라든지 이런 좀 슈퍼카 쪽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해요. 색깔은 역시 빨간색. 빨간색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다양한 컬러가 많잖아요. 슈퍼카들은 네네. 뭐 오렌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록색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원색 계열로 해서 정말 빨간색보다 더 튀는 그런 컬러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컬러풀한 걸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차 같은 검은색 이런 거 말고. 아빠차. 사람들이 뭐 악성 댓글 뭐 이런 거 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 다 밑에서 해서 돈 벌어가지고 타는 거 아니냐, 다 위에 꼭대기만 돈 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조직이 없거든요.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당연한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 제가 다녔던 병원도 원장님 한 분, 그리고 그 하선의 실장님, 그리고 직원들 여럿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모든 이 자본주의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생태계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불법으로 이 다단계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사기를 쳤던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다단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은 것 뿐이지, 사실상 저는 이 다단계라는 거, 이 생태계 구조를 너무 좋아하고 돈 버는 수익 구조도 저는 너무나도 공평하고 저는 굉장히 솔직한, 그리고 굉장히 진실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네.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제 보는 것도 많을 거고 듣는 것도 많을 건데 나는 뭐 이런 다단계도 들어봤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리크루팅을 이렇게 받아본 거는 네. 뭐 보정속옷, 보정속옷이요? 보정속옷, 뭐 커피, 뭐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 들은 이야기는 별게 다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이쑤시개 다단계도 있고. 이쑤시개를 다단계로 해요? 네. 그런 게 있다가 다단계 구조가 아닌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다단계 구조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슴 태반?
인가? 어, 그 사슴태반 다단계도 나오더라고 뉴스에. 지금 용단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다단계라는 것 자체가 음. 하나의 유통의 방법인 것 뿐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슴 그 태반이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단계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물건이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유통하기 위한 그 구조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단계라고 하는 거는.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단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매출을 단단계로 잡아줄 거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매출을 잡아줄 거냐의 차이인 거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단단계로 한 단계의 매출만 공유를 시켜준대요. 근데 이쪽에서는 3단계, 4단계 이상의 매출을 공유시켜준대요.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여러 단계를 공유시켜주는 게 더 많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을 단단계가 아니고 다단계로 공유를 받다 보니까 다단계가 많을 따자거든요. 네, 단계가 많다. 공부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 주변에 지금은 많이 좀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 불법 다단계라고 해서 거마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여동과 마천동을 무대로 불법 다단계를 하는 이른바 거마 대학생이 거마 대학생, 서울의 거여 마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 활동을 한 20대를 일컫는 말. 지난 2011년 그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현재는 모습을 감췄지만 불법 다단계는 여전히 존재. 그 거마동 마천동 그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인데 한참 대학생들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친구 때문에 한 번 끌려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네요. 저 불법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그때 친구가 거짓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알바하고 이제 복학하기 조금 앞서서 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요즘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 그랬더니 복학하기 전에 좀 쉬고 있어? 그랬더니 야 그럼 알바나 해. 공장에다가 내가 자리 하나 해줄게. 그래서 고마워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로 짐 싸들고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어쨌든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거짓말 치고 저를 불법 다단계로 데리고 간 거예요. 짐 뺐고 핸드폰도 뺐더라고요. 혹시 사장님께서는 주변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례? 어쨌든 뭐 불법 다단계들이 아직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뭐 얼마를 잃었느니 뭘 어쨌느니 뭐 집을 팔았느니 이혼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주변인들 중에서? 저는 실질적인 제 지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고요. 그냥 이 네트워크 업종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죠. 타인을 통해서 아니면 제 그 파트너분들이나 성모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다단계에서 돈을 잃었다, 뭐 폐가망신을 했다, 뭐 이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했느냐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단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저는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가 뭐 커피숍 차린다고 다 같은 브랜드 커피숍을 차린다고 해서 모든 커피숍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밥집이라고 해도 그 밥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의 손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가게는 3개월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는 반면에 어떤 가게는 10년, 20년 막 대대손손 가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지 이 일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럼요. 요즘에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들이 되게 많이 신생업체들이 많이들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리크루팅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거 왜 사야 돼? 굳이 이거 안 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왜 싶어요. 패키지 사업을 해야 하는지. 왜 패키지 사업을 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어. 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네트워커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내가 광고를 할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들 이야기하죠. 내가 커피숍을 차릴 거야.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보고서는 내가 커피숍을 차려서 네. 이 많은 그 커피라든지 차, 음료를 제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렇죠?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다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손님들이 왔을 때 이거는 어떠한 맛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뉴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사업으로 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투자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원 미팅도 하시고 지인 미팅도 하시고 하실 건데 나는 이런 진상도 봤다. 별의별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되게. 네네. 뭐 그런 좀 생각나시는 진상 있으세요? 친구분들? 뭐 신규든 네, 새로운 분들이요. 시크릿 회원이 아닌 새로운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는 저한테는 네. 뭐 최악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뭐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재수없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저는 그게 가장 재수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했나?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상대방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거는 네. 어쨌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나서 서로 얼굴 쳐다보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팅하러 온 것도 그러면 아니고. 대화라고 하는 거는 오고 가는 어떠한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듣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게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너는 얘기해라, 난 모르겠다 하면서 눈 하나 마주치지 않고,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뒤에서 뒷짐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거 있죠. 정신은 막 딴 데가 있는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정말 말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시크릿 너무나도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속으로. 하지만 네. 어떠한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희 파트너분들의 어떠한 그런 정성을 봐서라도 저는 그 미팅을 소홀히 하지 않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욕할 뿐입니다. 무슨 욕을 하는지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진짜 제발 이런 사람은 이런 다단계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사람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딱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네, 그거는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일에 있어서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니라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이 긍정을 낳는다고 하죠. 네. 반대로 부정이 부정을 낳습니다. 그런 분들은 희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섞이면 그 부정적인 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팀 전체,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네트워크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똑같이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뭘 해도 솔직히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인 사람과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네, 이것도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제약이 없고 또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고 가볍게 시작해서 내가 제대로만 공부할 수 있다고 제대로만 내가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네트워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단순해요. 돈 벌고 싶으면 하세요. 돈 벌고 싶으면 해라.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돈 벌고 싶으면 하세요. 왜? 네트워크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다단계가 옛날에 비해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는 약간 좀 생각이 옛날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이런 다단계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까 용담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대기만 돈 번다? 그 오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꼭대기만 돈 번다라는 네. 오해? 근데 말씀드렸듯이 꼭대기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차이고요. 그리고 그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떠한 노력과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솔직한 사업이에요.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것. 왜? 내가 하는 것만큼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대기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대기에 가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렇게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꼭대기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저희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 꼭대기의 선점이 계속 2월되는 보상 플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공평한,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당연하죠. 저의 열정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가겠죠. 저는 단순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단순 심플한 사업이에요. 심플하게 해라. 그렇죠. 그 사장님이 항상 외치시는 거 있잖아요. 단심당. 단심당. 단순, 심플, 당당. 단순, 심플, 당당.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시크릿을 접하셨을 때 지금 어쨌든 시작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가입을 몇 년도에 하셨고 그리고 가입하면서 바로 사업을 뛰어드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2014년도 12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입 날짜는 2014년도 7월 14일입니다. 날짜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요. 제 인생이 바뀐 역사적인 날인데.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같은 해 12월 달.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제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업성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거다 보니까 사업의 메리트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의 직업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치과에서만 13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걸 전했을 때 바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많이 좀 거절을 하셨었나요? 한 번 거절했어요. 왜요?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저는 단정 지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 아마 저한테 전달했던 그 친구들이 아마 짜증났을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네. 좀 하지 좀. 하도까지는 아니고 네. 얘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싫어 좋아가 아니라 그래. 근데 저는 그냥 남일처럼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품을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사업자시니까 그 쓰시는 제품 중에서 가장 이거 너무 좋다 하는 제품 탑3. 탑3? 네, 탑3. 네, 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1위 1위 여자들의 필수 필수. 쿠션. 쿠션.
여자들은 밥은 안 먹어도 화장은 한다고 하죠. 그리고 누구 2위 2위. 솔트 앤 오일 스크럽. 솔트 앤 오일 스크럽. 네, 저는 이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을 쓰지 않으면 샤워를 안 한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솔트 앤 오일 스크럽을 매일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의 이 촉촉한 피부의 비결이라고나 할까? 촉촉하신가요? 네. 네. 애인이 있으면 만져보라고 하고 싶지만 혼자만 이렇게 촉촉한 느낌을.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슬픈. 남성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라고 최소 30대 이상. 그리고 탑 3.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헤어팩. 머드 헤어 마스크팩을 저는 3위로 꼽습니다.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헤어 스타일링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결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마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결이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고데기도 많이 하고 또 여자다 보니까 염색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여자들은.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네. 저의 건강한 머릿결의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도 필드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지인들 만나서 미팅하고 뭐 리크루팅하고 그러고 있을 건데 이 사업을 거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됐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그냥 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 좀!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 시크릿이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벌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벌고 싶으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적게 벌고 싶으시면 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안 벌고 싶으시면 그냥 제품만 쓰시면 됩니다. 10년 후에 네. 1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0년 후? 10년이면은 저는 한국이 주 무대가 아닌 저는 해외를 주 무대로 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저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정아, 고향 땅이 그립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 고생 많았고 이제 좀 내려놔도 된다. 즐기며 조금 더 많이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돈은 그만큼 벌었으면 되지 않겠니? 와. 이제 배고프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네, 제가 천안의 맛집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우와! 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맛집까지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시려고 고생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 이렇게 있구나. 우와. 우와. 술 어때? 소주를 부르는 거 맛있어. 제일 멀리까지 가본 거는 대만이랑 베트남.
만났을 때 좀 꺼려지게 되죠.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내가 이걸 기회가 좋으니까 사업으로서 한번 돈을 벌고 싶냐 이 차이인데 내가 매달 200~300만 원씩 이걸 맞춰야 된다. 그때는 좀 피해가 컸어요. 잃은 금액이 좀 컸어요. 제가 투자금이 그때 한 1억 정도. 이 한순간이더라고요. 날리는 것도. 제가 첫 차는 스테크라라고 아세요? We did it right, secret life 하늘을 잡아 Looking for stars 언제나 비밀을 찾아 모두가 열망하던 부의 공동체가 우릴 빛나게 해 Right, secret is my life